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5강 제21강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히 그 중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목, 영동방, 청풍리 그래서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배천조씨 조마리아 사이의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안태훈은 1891년 정광시 진사시에 3등 46위로 입격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첫째 남동생 안태근의 이름을 빌렸었습니다. 조부 안인수는 통훈대부 행진 해감 행진, 행진의 현감 겸 진주, 진관병마 절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안중근은 태어날 때 등에 검은 점이 7개가 있다고 해서 북두칠성의 기운으로 응하여 태어났다고 하여 어릴 때에는 응칠이로 불렀습니다. 전형적인 무골로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연마한 것으로 유명하고 사격의 명수였는데 놀랍게도 기계로 쏴도 명중률이 고작 50%인 화성총으로 20보 약 10m 되는 곳에서 노인 동전을 맞췄다고 합니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과 친분이 있었던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안중근을 안씨 집안의 총잘 쏘는 청년으로 묘사했습니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은 개화파 청년 그룹이었는데 갑신정변으로 일본 유학이 좌절되자 7살의 안중근 일가 친척들과 함께 황해도 신천군 두라방 청계동으로 이주하여 은둔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황해도 관찰사 정현석과 해주감사가 청계동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16살의 안중근은 우수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박스골 전투 등에서 동학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894년 내 나이 16세에 아내 김아려에게 장가들었다. 이는 지금 안응칠의 개인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현재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그 무렵 한국 각 지방에서는 이른바 동학당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들은 외국인을 배척한다는 핑계로 군현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관리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했다. 이것이 이후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한 바탕이 되었으며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광군은 그들을 진압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청국 군인들이 들어오고 또 일본 군인들도 건너와 일본과 청국 두 나라가 서로 충돌해 마침내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당시 나의 아버지는 동학당의 폭행을 견디기 어려워 동지들을 모으고 경문을 부려 의병을 일으켰다. 나아가 포수들을 불러 모으고 처자들까지 대열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모인 정예 병력은 70여 명이 되었으며 이들은 청계산 속에 진을 치고 동학당에 항거했다. 적병의 사상자는 수십 명이었으나 우리의 의병들은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세를 3번 부르며 본래의 마을로 개선해 황해도의 관찰부에 급히 성전 보고했다. 당시 일본 하급 장교인 스즈키라는 자가 군대를 이끌고 지나가다가 우리가 동학당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내 축하의 뜻을 표한 적이 있었다. 이후 적병들은 소문을 듣고 멀리 달아나 다시는 더 싸움이 없었고 차츰 잠잠해져서 나라 안이 다시 태평해졌다. 안응칠에 대한 그의 개인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3년 뒤에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은 다시 정부 문서에 등장하는데 내무 대신인 남정철이 쓴 보고서에 따르면 안태훈이 동학농민군 향장 유만현을 제거하고 빼앗은 세금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다.
안중근은 동학농민군이 버리고 간 살 500석을 군량미로 썼다고 합니다. 이때 안태호는 천주교회를 찾아가 프랑스인 니콜라 빌렘 신부의 도움을 받았으며 안중근은 사도 토마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침탈이 사실상 국권을 뒤흔드는 수준으로 확대되자 항일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바꾼 안중근은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 망명한 후에 우득순과 더불어 의군을 조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령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몇 번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스파이의 거짓 안내와 병력 열세 등 모든 면에서 불리했기에 결국 패배하고 우득수는 일본군에 잡히게 되며 자신과 몇몇 동료들만 목숨만 건져서 가까스로 살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로 가까스로 남은 11명의 동지들을 모아서 약지를 자르는 단지 동맹회를 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처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이 유명합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중근 본인은 체포 직후부터 이 일을 의거가 아니라 김두성의 명령을 받고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군인 신분으로 적국의 장수를 처단한 당연한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안중근은 대한의군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안중근과 거사를 함께한 항일운동 동지 유동화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4일 당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대략적인 얼굴상과 특징뿐이었는데 사진을 구하기 쉬운 때도 아니었거니와 이토 히로부미가 원태호의 돌팔매에 중상을 입고 죽을 뻔한 일을 겪은 뒤로 자신의 사진이 시중에 놔두는 것을 극히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라면 어차피 티가 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일본 정치에서 절대적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만큼 그곳에서 주변의 수행 인물이 많을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우덕순과 러시아어 통역 담당 조도선 유동하와 조를 나누어 우덕순과 조도선 유동하는 차이자그우 역에 안중근은 할빈역에서 매복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자우거 역의 지하 숙소에 매복하던 우덕순과 유동하는 기차가 멈춘 4분 동안 문이 잠기는 바람에 그사를 일으키지 못했고 기차는 그대로 하얼빈역에 정차했습니다. 안중근은 새벽 일찍 하얼빈역에 도착하여 승강장에 있는 하얼빈 역사의 입구 옆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다가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다방의 밖으로 나와 다방 출구 바로 앞에 있던 일본인 환영단에 접근하여 본인도 환영단인 척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도착한 후 9시 30분에 이토 히로부미가 수행단과 열차 밖으로 나오고 환영단이 환호하자 가만히 응시하며 목표를 포착한 뒤 바로 튀어나가서 주저없이 품속의 권총을 꺼내 수차례 쏴버렸습니다. 안중근이 히토 일구미의 적에게 성공한 후 유동화 의사가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만세를 외쳤다는데 이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를 나눌 때 차이자그우의 우덕순, 조도선, 할빈역의 안중근과 유동화가 나누었다는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사 당시 다른 인물들이 동선을 파악하기 쉽진 않은데 국가보훈처 기록에는 정황이 이렇습니다. 일단 우득순 조는 역 군의 숙소에서 새벽부터 대기하다가 조더선이 역 매점 주인에게 일본의 대신 이또 히로부미가 온다는 것 때문에 러시아 군대의 경비가 철통 같아 나갈 수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고 우득순은 그사를 포기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또는 이를 수상히 여긴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감금 상태였습니다. 유동하는 통역과 두 지점의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는데 이때 뒤늦은 안중근과 합류했거나 처음부터 안중근을 보조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이또 일행의 안전을 위해 할빈역 현장을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이코가 많은 일본인들이 역 앞에서 이토 일행을 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경호를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열차 도착이 9시 30분쯤의 아침 시간이고 혹한으로 유명한 하얼빈은 10월 말만 되어도 가을은커녕 한겨울 날씨에 가까워서 한국의 12월만큼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일본도 아닌 만주에서 여러 상황상 시간이나 날씨 모두 일본인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봐 이토 히로부미의 명예를 위해 영사관 측에서 일부러 많은 환영단용 주 하얼빈 일본인들을 미리 모으려고 이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랫폼에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하차했을 때는 워낙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하여 도저히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체념하던 순간 이토 히로부미의 하얼빈 방문을 환영하는 현지 일본인 환영객들 중에 누군가가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을 부르자 이토 히로부미가 뒤를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준 덕분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확인한 후 FNM 1900으로 세 발을 저격했고 그 주위의 일본인 측 인물도 혹시 몰라 네 발 저격했습니다. 안중근은 이렇게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는 등 평화의 이상과 비전을 가진 평화운동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으며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상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중에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시대에 삼일운동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을 외쳤던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